네, 저희가 오늘은 특집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인데요. FOMC 결과를 시장에서는 바로 직후에는 이게 비둘기야 매야 좀 혼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 지나고 나서 안도 랠리가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비둘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매크로적인 부분들, 채권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채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그 부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비둘기야 매야 헷갈렸었는데 이걸 결국에는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비둘기파적으로 하루 늦게 이렇게 FOMC 결과를 해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하루 만에 해석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항상 FOMC 당일날하고 그 다음날 반응이 되게 달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에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 특히 주목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제시될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QT 테이퍼링, 이 규모를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정말 나올 거냐, 발표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두 부분이 다 확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금리는 빠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두려워했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안도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FOMC가 발표되면 성명서가 매달 발표가 되잖아요. 매 회의 때마다. 근데 그 성명서에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가 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진전되는 게 더 큰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어떠한 재료가 발생하더라도 인상 기조로 전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가 인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재료인 이제 QT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좀 발표는 될 건데 시작 시점이 7월 1일부터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규모 자체도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 시점이 6월 1일이고 그리고 이 축소된 규모도 300억 달러가 아닌 그보다 더 큰 250억 달러까지 줄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 좀 배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미국 재무부에서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선 이 부분도 뭐 시장에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안도감 쪽으로 좀 선사가 됐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희가 좀 이 부분을 내용을 되게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채권을 투자하면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이표채라고 하고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재정증권 또는 이자를 받지 않는 할인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시장의 기대는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된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에서 3분기 거를 새롭게 공개해 주거든요. 근데 3분기 때 이 표채가 2분기 때와 크게 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채라는 채권 발행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표채의 규모를 유지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기대했는데 거기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재정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는 상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좀 흡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3분기 때 다시 T빌이라는 재정증권을 순발행 기조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하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쪽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유동성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 쪽으로 재무부의 발행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설명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범생이 상이라고 네, 인기 많으실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사실 자신감이 들어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걸로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또 들여다봤을 때 변수는 없을까요? 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경기가 좋은 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노 랜딩이라는, 그러니까 전혀 착륙이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전 시간을 두고 좀 슬로우 다운해질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이면의 지표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랑 민간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 수정치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 고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민간 고용은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제조업 같이 좀 저임금 업종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 그리고 고임금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발표 직전에 나타났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졸지의 구인 건수나 이런 고용 지표들도 계속해서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어제 파월이 기자회견 통해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왔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봤었을 때 미국 경기가 연착륙으로는 가지만 그게 금리 인하가 필요 없고 다시 인상 기조로 선회해야 되는 쪽으로 갈 정도의 강한 경기의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들은 저희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가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 수치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항목의 비중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섹터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전 섹터로 퍼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분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까지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이후에 6회 연속으로 동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엔화가 또 급등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달러엔 같은 경우가 사실 FOMC 직전에 160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1990년도에 저희가 잠깐 경험했었던 레벨인데 물론 미국 경기가 좋아서 달러 강세 영향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BOJ 입장에서도 지금 완화 기조를 유지했었고 그날 또 때마침 4월 도쿄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좀 하락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걸 일본이 엔화 광세로 돌리려고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달러채를 매도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BOJ가 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을 해버리면 엔화가 추가로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미국채를 팔아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있으면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봤지만 지금 킹달러와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오히려 엔화 약세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번에 FOMC가 동결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안도감 쪽으로 좀 선사를 해주는 도비시한 쪽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엔화 역시도 때마침 개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부는 부인을 하지만 뭐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개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그럼 향후에 이 엔화의 흐름들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와 미국의 경기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미국 경기가 견조하나 슬로우 다운 해질 걸로 보고 있고 달러도 킹달러가 과거처럼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봤었던 이 레벨보다는 레인지가 하향 조정될 거고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연말까지 BOJ가 한두 차례 정도 천천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한다면 달러엔 환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에서 등락을 반복해 나가는 흐름들이 연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의 흐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약간의 이 불안불안함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한은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5월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한은이 먼저 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이 시점도 같이 좀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는 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1분기 GDP가 좀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FOMC 직전까지만 보면 미국이 한 9월 정도로 그 인하 시점이 좀 딜레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한 7, 8월 금통위 때 먼저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1월 GDP가,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고 나서 그게 좀 딜레이가 됐어요. 4분기에 첫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시장이 좀 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월 달에 3월 산업활동 동향이 생각보다 되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FOMC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안도감을 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내 여건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마련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유가가 지금 70달러대까지 오랜만에 내려왔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가 좀 약세가 돼서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4분기 인하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는 보고 있지만 3분기 때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확대될 때 채권 시장의 금리는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물가 추이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발표된 4월 CPI가 그래도 3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라는 점은 조금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재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는 5월의 유동성의 흐름 전망. 5월 증시를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뭐 실적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순환매 등등 있으니까요. 돈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일까요? 저는 우선 채권 금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주식에 대한 의견을 세게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재무부 국채발행계획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 미국의 유동성 환경은 개선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4월 달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금리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의 조정도 일부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올해에 전체적으로 탑다운으로 채권 쪽에 비중이 되게 많이 모든 기관에 많이 그 비중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분기 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 쪽의 비중 확대의 흐름들이 5월이나 2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사실 조정이 되게 길게 된다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저희 매크로부터 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요. 지금까지 김상훈 하나증권 채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